취임 첫 일성으로 조희대 씨 물러나라고 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 야당은 정청래 대표 때와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조희대 사법농단 국민들이 분노한다. 임명제청 처리하라. 처리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 퇴진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서면제청을 사법농단이라면서 사퇴 요구 현수막을 전국에 걸기로 했습니다.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압박에 나섰습니다. 100명 이상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발의는 가능한 상태인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위한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도부는 당장 탄핵보단 여론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여론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어제는 청와대에서 만찬도 가졌고요. 원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묘한 기류가 엿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청계로 분류되는 새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8시에 중요 회의에 있는 거 1시간 미뤄놨어요. 시간 남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승복을 했고 깔끔하게 다 받아들인 정청래 후보 아닙니까? 그런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복하신 분한테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캠페인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그래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대표께서 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해야 문화도 네, 3명의 최고위원이 나란히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요. 최진모 교수님, 그러면서 당대표가 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대표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세 분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또 뭐 당대표에게 통합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본인들부터 선수수범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김민석 대표는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이 통합하는 게 중요하지 분열하면 좋겠습니까? 본인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를 중심으로 해 최고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물론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치열하게 토론하고 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가서 저렇게 뭐 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또 통합의 모습일까요? 통합을 하고 얘기하는 거 저 얘기가 자체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분열로 들려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이제는 하나 최고위원회에 같이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대표는 어쨌든 화합의 메시지도 내지만 이렇게 좀 강경한 글도 올렸는데 최고위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 퇴출시키겠다. 어젠 저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당의 어떤 자체적인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새벽부터 여기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친여 성향 유튜브를 좀 견제하려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김어준 유튜버 아닌가요? 사실 뭐 저기서 지칭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유튜브를 지칭하는지 알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아침을 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침을 시작하는 메시지는 당 내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보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어저께도 이제 한민수 의원이 했던 것처럼 8시에 뉴스 공장을 찍고 거기서 미리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또 언론이 재생산해서 논박이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민주당이 해오던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이 유튜브는 일종의 유튜브처럼 대하지 않고
어느새 그냥 민주당의 공식 플랫폼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적을 한 것 같고 이건 제가 정당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잘 지켜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 유튜브 가서 절도 하고 이랬던 모습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지금 정치적인 관계조차 김민석 당대표와 저기 지금 거론되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런 분들이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과연 김민석 대표가 대표됐다고 해서 그 뉴스 공장을 끊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저는 많은 국민들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친청계 보이스 또는 뭐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분류되던 이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세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는 보니까 민주당 TV를 준비하기 위한 TF팀도 꾸렸던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네. 어쨌든 이제 너무 유튜브에 의존하는 이걸 좀 깨보자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가 뜨거웠잖아요. 과열 양상이었던 점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후유증이 이 유튜브의 채널들도 이른바 친청, 친석 나눠져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상당히 갈라져서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란 문제의식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에게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델리민주라고 민주당의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공개 최고위 그리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 등의 어떤 모두 발언 등이 공개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시당에서 별도로 채널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향하고 지금 현안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뭘 논의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어떤 매체에서 이 민주당이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기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고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친청이 최고위원 세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뭐 제가 속내에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만 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출근길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장님, 서면 제청 관련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 안 준 게 사실일까요? 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네, 오늘도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었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민정수석 측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아는 윤건영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좀 파악해봤더니 협의 채널이 전혀 가동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노경필 처장이 뭐 거짓말을 굳이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얘기가 다른 걸까요? 그렇다고 윤건영 의원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죠. 아니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본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협의 채널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대통령과 직접 뭐 대법원장이 통화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일단 행정처장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실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약간의 뭐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다가 완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겠죠, 양측에. 그리고 이제 의사도 전달할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뭐 이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법원 행정처장이 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뭐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든 정무수석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분명히 보여요. 만약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저렇게 얘기가 안 나오겠죠. 양측이 서로 다르게.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소통하고 재청권을 활용하는 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재청권 할 수 있죠. 네. 근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 의견도 잘 들어서 재청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견이 충돌하면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이 좀 더 깊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조율을 못한 것은 이 한 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김민기 판사입니다. 사실상 1순위로 청와대에서는 고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반대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네. 근데 반대한 이유가 뭐 이해충돌 사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은 진보 성향의 판사고 사실 30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해오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수년간 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다소 정치색을 띌 수도 있는 그런 법관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남편인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던데요. 그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 소지라고 보고 있는데 더 큰 것은 지금 이 대법관이 이번에 임명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증원된 대법관 시스템 하에서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법관을 임명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대법원장으로서 저분이 어떻게 보면 40년 넘게 법관으로 생활해 오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이나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윤건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대놓고 저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 저렇게 반박하는 것조차 저는 상권 분립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네. 왜냐하면 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저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을 텐데 어떤 근거로 저 사실 근거로 그렇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의 말을 반박한다는 것은 저는 그 모습조차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겁박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사퇴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홍보위원장을 김남중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개첩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 걸도록 필수입니다. 네, 법치 파괴 조희대 이런 현수막 걸자고 했더니 나경원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제에 현수막을 걸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거의 각 정당이 여론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맞부딪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법부가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에 재청 권한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을 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을 놓고 어느 정도 이견이 드러났지만 직접 만나서 그리고 조율해가지고 발표하고 마침표 찍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던지듯이 우리는 다 협의했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사법부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예우가 없는 거고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임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보수화된 일변도의 그런 구성원으로 맞춘 이른바 코드 인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정치적인 오해까지 이렇게 사법부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판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 때문에 이거 전혀 아니에요. 김민기 판사요? 그렇죠. 네.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고 진보 성향이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이 지금 대법관인 이 시스템이 맞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올 2월 달에 뭘 통과시켰습니까? 재판소원법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소원 통과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부인이 판결한 거를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 회피 재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그럼요. 회피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최고법원에 2명의 남편과 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해충돌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조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성향 때문에 거부했다면 문제가 되죠. 네. 왜냐하면 법원 안에는 우리법 연구회 있고 민사판례 연구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경력을 갖췄다라면 그건 해야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심각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충돌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런 이유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김민기 저는 이 부장판사 이분이 스스로가 저는 재척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랫동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국민들 아마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은 헌법재판관이고 그것도 대통령이 지명했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하고 그리고 재판소원법이 있고 서로 간에 충돌된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건이 다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칭까지 생략하고 조희대 씨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김민석 씨라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김민석 씨,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해방 이후 최악의 여당 대표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씨와 민주당 지도부들은 여당의 유능함을 호갑이 아닌 권력의 절제와 민생을 챙김으로써 증명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호칭을 저렇게 다 생략을 해버렸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근데 뭐 비판을 하더라도 굳이 호칭까지 안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걸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렇게 받으니까 좀 유치한 말장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 C라고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쓰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식인지를 본인이 먼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밝히시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정치적인 태도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릅니까? 라고 했는데 문종영 대변인님, 야당에서는 이 모든 게 지금 다 대통령 재판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이준석 대표의 SNS 발언은 조금 말이 거칠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 그리고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의 임기를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1년 정도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의 현재 이 아주 많은 5개에 달하는 이 혐의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의 어떤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뭐 선진화된 법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대법관을 많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 보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 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디워를 몰라봤던 분의 댓글인데 이제라도 한번 역주행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래서 경찰을 어떻게 믿나요? 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빨리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빈총 경계도 몰랐다면서요. 네, 안규백 장관을 향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안보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부동산 걱정이 큰데 왜 평행선만 달리나? 다음 주에 또 만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